네,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지난주에 이어서 이동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진짜로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좀 편안한 환경에서 강의하시는 게 더 편하시죠? 아우,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저희도 다리 쥐날 걱정 안 하고 맞습니다. 예, 강의 들으니까 무종이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네. 무종이 항상 껴 있었는데 이제 여기 앉으면서 무릎 관절도 괜찮아지고 원래 슬개골 탈구가 있었거든요. 아, 예. 도가니 괜찮고 이제 네, 도가니. 예.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원하는 상식선에 접어들었다 싶으면은 그 또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갈 계획이에요. 맞아요. 그때 누워서 할 거예요. 예, 그래. 그때는 정말로 예. 멋진 곳에서 멋진 음식과 함께 어, 정말 럭셔리한 강의를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아, 그렇게 할게요. 저희 진짜 계속 부자가 될 거예요. 오케이. 네. 예. 그다음엔 펜트하우스로. 네. 펜트하우스로 예, 목표를. 네. 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갑자기 오늘 저기 그 상훈 씨의 네. 그 가슴에 있는 저 네. 나라를 대표하는 회사 중에 하나. 미국 대표하는 회사 구글도 아마 대표 구글이죠, 구글. 뭐 구글, 애플, 아마존, 뭐 페이스북. 자, 오늘 구글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구글도 종말을 해요? 네. 아, 구글이 정말 와요, 이제? 와, 아직 예측하기는 좀 빠른 거 아닌가요? 아닌가? 근데 나는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구글의 종말. 구글의 종말 얘기 좀 해봅시다. 아. 근데 만약 센데, 구글의 주제가? 종말이 된다 하면 얘기가 좀 해야 될 게 많아요. 사실 일반인들도 자 유튜버들 수많은 유튜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상훈 어떻게 아, 큰일 났다. 이제 빚 보는데 그러니까 자 그래서 구글의 나도 종말이 어떡해. 정말 올지 안 올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와 주제 진짜 세다. 구글 워낙 강력하게 지금 그냥 어떤 모든 것들의 핵심, 중심 같아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정말. 자 일단 구글로 보면 현 위치를 보면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지주회사 알파벳. 네. 알파벳은 애플에 이어서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서 2위예요. 전 세계 상장 회사가 아마 4만 9천 개 정도가 아마 될 텐데. 그 중에 2위. 2위. 어마어마한 액수의 매출을 이루고 있죠. 근데 이제 구글을 종말을 한다라고 하는 구글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조지 길더가 썼는데 어. 이 사람의 나이가 올해 80세일 거예요. 아, 이 책은 혹시 한 몇 년 전에 최근에 나온 건가요? 2018년에 미국에서 나왔고 얼마 안 됐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에 나왔어요. 얼마 안 됐네. 예. 근데 책에 보면 내 나이가 78세다라고 했으니까 2년 전이니까 지금 이제 80세. 80세. 네, 네. 80세예요. 이 사람 뭐라 그랬냐? 내가 죽기 전에 구글은 종말한다. 오. 그럼 이 사람이 한 10년 살까 20년 살까 뭐 이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는데 예. 내가 죽기 전에라고 하는 그 뉘앙스는 조만간 종말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고 저는 책을 좀 보다가 거기에 한 표를 그래요. 나는 충분히 make sense 하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예. 어떤 부분에서 동의를 했는지 그리고 우리 또한 동의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책은 좀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책 시작 자체가 어려워요. 뭐냐면 시스템 오브 더 월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서에 보면 시스템 오브 더 월드인데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이제 세상 체계라고 돼 있어요. 네. 세상 체계.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체계는 300년 전서부터 이 아이작 뉴턴 같은 사람들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이작 뉴턴은 금을 캐러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금본위 화폐제를 했고 그게 이제 스털링 체제로 이어진 다음에 제가 나중에 그 브레튼 우드 체제로 넘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차 세계 대전을 기점으로. 자 이제 스털링 체제에서 브레튼 우드 체제로 오면서 그 주인공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지만 지금 전 세계로 보면 일단 시장 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절대적으로 많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이 만들었던 화폐 체계 안에서의 기업들이 생존을 하고 거기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제 왔고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거래를 하면서 금본위 화폐제에서 사실은 이제 그 달러 기반으로 그 브레튼 우드 체제까지 오기까지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 이 모든 변화들은 지난 300년 동안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자유롭게 경쟁을 하고 기업들이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 체계들이 만들어 와줬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세상 체계라는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의 기축 통화가 뭐 그다음에 뭐 유로 화폐가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달러가 되고 또 중국이 이 기축 통화가 중국의 그 돈이 기축 통화가 될 수 없었던 이유들이 사실은 기존의 세상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 체계를 깨릴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 체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글이라는 세상 체계가 있어요. 구글이라는 세상 체계. 네. 얘네들은 처음부터 일반 회사가 되기를 거부를 했고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정보화하겠다. 디지털화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은 무료로 주겠다 했잖아. 무료로 주겠다 하면서 구글이라는 회사가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 사악해지지 말자. Don't be evil이에요. Don't be evil이라고. 본인들이? 우리는 사악해지지 말자. 그게 구글의 그 회사 구호예요. 사악해지지 말자. 그만큼 자기네들의 권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는 건데 이 조지 길더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글이 무료 세상 체계를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맞는 수많은 세상 체계의 세부 데이터들 그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구글이 만들어 놓은 무료 세상 체계에서 어떤 그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사람들의 그렇죠. 사람들의 집중력과 시간이죠. 근데 사람들의 집중력과 시간은 끝까지 쫓아가 보면 그게 무료는 아니에요. 돈이잖아요, 사실은. 누구의 시간은 항상 돈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돈이라고 하는 가치를 구글은 무료 그 집중력과 시간을 돈으로 치환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뒷단에서는 광고를 팔고 있고 데이터를 팔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언론사에 들어가서 뉴스를 딱 클릭할 때 뉴스를 딱 보게 되면 옆에 광고들이 뜨죠. 그 광고들이 어떻게 뜨는 줄 알아요? 어떤 내가 거기를 딱 들어갈 때 그 뉴스를 딱 클릭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전에 뭐 구글 크롬이라던가 이런 브라우저에서 내가 쇼핑몰에 들어가서 검색했던 것, 그다음에 뭐 영화를 봤던 것, 심지어 뭐 왓챠나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본 그런 것까지도 다 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쿠키 값이 다 따라와요. 근데 그 쿠키 값을 구글은 팔아요. 전 세계의 광고업자들한테. 그래서 내가 그 클릭을 딱 하는 순간 이게 광고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 광고 플랫폼에서는 일종의 비딩이 이루어져요. 경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문상훈이라는 애가 왔는데 얘는 왓챠에서 왕자의 게임도 보고 그다음에 넷플릭스에서 모두 봤고 그다음에 아마존에 들어가서 모두 검색했고 뭐 이런 정보들이 쫙 쿠키 값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문상훈이 왔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광고를 누가 내보낼 거야 하면서 저요 할 거 아니야. 경매니까. 거기에서 저요. 저 10원 낼게요 하고서 이제 딱 들어오면 그 광고가 딱 탑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클릭을 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광고 거래예요. 대박이다. 대박이죠. 네. 예. 0점 몇몇 초 아니야, 사실은. 무료라고 했는데 무료인 듯 무료 아닌 무료 같은.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컨셉으로 그 세상 체계로 구글은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사실은 나약한 존재이지만 인간은 전지전능한 존재이고 빅데이터와 기술과 인공지능과 컴퓨터를 이용하면 누구나 다 똑똑해질 수 있고 이런 것을 강조해 왔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능이 중요하고 우리는 앞으로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이고 라는 그런 모든 좋은 구호들을 구글은 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체가 있고 또 하나 측면을 보면 검색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검색이라는 측면은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검색 엔진이 사실은 전 세계의 지배력이 가장 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녹색 창이 있지만, 그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구글이 1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글은 이 거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실물 데이터들을 다 구글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전 세계의 그 유명한 그 미술관들이 있는데 네. 그 이름이 뭐였더라? 구글 뮤지엄인가? 뭐 이렇게 찾으면 아마 나올 것 네. 같아요. 지금 그 도메인을 까먹었는데요. 음.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전 세계 유명한 미술관의 이 그림들이 고화질로 그냥 JPG 저화질도 아니에요. 진짜 고화질로 다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심지어 루브르나 뭐 오르세 미술관도 다 있어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다 찍은 거예요? 아니 미술관들하고 다 협의를 한 거지. 와. 정보의 거래네. 대단한 저는 전 세계 미술관을 가지 않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아마 구글이 처음이지 않을까 진짜 싶은데. 모든 걸 통일시켰어, 진짜. 그러니까 자 구글 같은 경우는 공짜 전략으로 하여튼 이 검색을 할 수 있게 예. 해놨고 대신 뒤에 광고 플랫폼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짜 전략으로 1위가 되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가치 체계는 만들어 놓지 않았고 이것은 마치 종교 운동처럼 광범위하게 퍼졌단 말이에요.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이 상훈 씨도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또 방송사들도 유튜브에다 채널 만들어 놓고 다 무료로 볼 수 있게 해놨잖아요. 대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늘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뇌리 속에서는 이미 컨텐츠는 그냥 무료야 라는 생각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컨텐츠를 돈 주고 사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구글이 만들어 놓은 세상 체계라고 난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글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오피스 도구나 이런 것들도 너무나 쉽게 쓸 수 있고 드라이브도. 클라우드도 너무 쉽게 쓸 수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구글 같은 경우에 그 시스템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하나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구글이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느냐. 이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한 건 밝혀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구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을 보면 그 안에 수백만 대의 그 컴퓨터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광 케이블로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안에서는 엄청난 열이 발산되기도 하고 엄청난 전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과 이 아시아를 잇고 있는 그 어떤 그 광 케이블 라인이 있거든요. 바다 밑바닥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광 케이블이 1초에 144 테라바이트를 전송해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지난 7년 동안 이게 한 60배 늘어난 대역폭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 광 케이블을 2018년서부터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마 지금은 완성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7년 전에 비하면 60배 정도의 대역폭이 늘어났는데 네. 이게 한계점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이 밀레니얼 세대들, 어린 친구들 스마트폰으로 하루에 수십 번 클릭을 하잖아. 근데 이 데이터가 다 어디를 통해서 가요? 구글을 통해서 간단 말이에요. 구글이 한번 2013년에 전 세계의 그 구글 서버가 다운된 적이 있었는데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전 세계 트래픽의 40%가 사라졌어요. 엄청나죠. 네. 사실은. 그러면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이 장비, 그다음에 이 라인들 이런 부분들이 이 조지 길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트로이트의 이 옛날에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공장들이 흉물처럼 남아 있는 것처럼 이 데이터 센터도 흉물처럼 남아 있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글이 만든 세상 체계는 가짜이고 허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상이 제대로 만들어 놓은 하이라키가 구조가 안 되어 있는데 구글 이후의 세상은 분명히 중앙 집권화 세상이 아니라 분산화되어 있는 자유시장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잖아. 네. 예를 들면 중앙 집권화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 네. 근데 구글이야말로 중앙 집권화의 어떤 원산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마치 매트릭스에 나오는 뭐 그런 것처럼 본부 같아. 본부 네. 그런 본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중앙화 개념으로 본다면 구글 이후의 세상은 분명히 탈중앙화를 할 텐데 지금의 구글 시스템은 너무나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시스템조차 사람들이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는 이 패턴으로 볼 때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점에 와 있다. 그다음 자유시장 진영이 이제 종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만들어 놓은 가짜 세계에서 가짜로, 그러니까 공짜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허구다. 허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철학 기반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구글이 가지고 있는 가치 세계가 무너지고 기존의 자유진영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 만약에 상훈 씨 같은 경우라면 유튜브에 지금까지 컨텐츠를 올리지 말고 컨텐츠를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 그걸 블록체인 기반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 예, 그렇게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구글에 들어갈 때, 아마존에 들어갈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blockstack.com인가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아이디를 만들게 돼서 이거를 중앙 서버에 내 아이디 패스워드의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저장하는 게 아니라 내 정보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그 시스템에 내가 그냥 로그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고 그 시스템을 내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글이 만들어 놓은 이런 중앙 집권화 시대에서는 이거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한 15년 전만 하면 미니홈피가 굉장히 유행이었고, 싸이월드. 네, 그게 이거 너무 했는데 없어지겠나 했는데 없어졌고, 없어졌죠. SNS도 페이스북도 제 또래 기준에서 이제 많이 안 써요. 맞아요. 우리가 이 방송을 처음 할 때는 페이스북이 그래도 유명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몇 개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페이스북은 지금 뭐라고 취급되고 있냐면 아재들이 메모장처럼 쓰는 스크랩북으로 전락했다라고 되어 있고, 맞아. 대부분의 시장 자체가 인스타그램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인스타그램이 10억 명 정도로 사용자 10억 명인데 이게 2024년인가까지 20억 명으로 늘어날 거라는 추정이에요. 그런 거 보면 구글이 사실 인터넷은 구글처럼 느껴졌는데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상하지 않는 접근일 것 같아요. 지난 20년 동안 이 웹스터 사전에서는 구글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사전에 등록될 정도였으니까. 네. 근데 이제는 이게 변질되고 있다라는 생각. 저는 이 생각이 아주 틀리다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한번 기울기 시작했을 때 이 기울기 시작하면 타이타닉이 무너지는 것처럼 맞아요. 빠졌던 것처럼 이게 빠르게 또 침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고 하면 각 개인들은 이건 뭐 구글이 종말한다는데 그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지라고 할 게 아니라 만약에 개인 투자자로서 구글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봐야 될 주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구글의 어떤 기반으로 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야 나는 지금까지 무료 플랫폼을 다 이용하고 잘 쓰고 어떤 뭐 유튜브도 잘 사용하고 했겠지만,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실 동영상을 공유하는 시장에서는 이미 경쟁자가 없다라고 봐도 되잖아요. 전 세계 유튜브 채널이 지금 몇 개인 줄 알아요? 몇 개요?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몇 개예요? 몇 개일 것 같아요? 한 100만 개? 100만 개 아니에요. 2,400만 개가 나되고 1인 1채널 시대 되겠는데 이러다가. 정말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하루에 100개씩 채널이 생겨요.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든지 항상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초호황일 때는 그 시장을 떠나는 게 맞는 거잖아. 네.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레드오션. 네. 항상 뭔가가 이렇게 다 포화 상태야. 그러면 떠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유튜브에 유튜버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장비 업체들이 돈을 벌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네. 하루에 100개씩 생겨난다고 하면 편집자들도 많이 번대는데 요즘. 그러니까 편집자, 그다음에 장비 업체들. 그러니까 이게 편집자들이 많이 번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경험치로 볼 수 있는 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년 전에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그때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연봉이 뭐 1억, 2억 막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그렇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편집자들이 돈이 많이 번다더라. 이것도 한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 고원 효과가 있는데 이 고원 효과는 자연 법칙이에요. 올라가면 유지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플래토 이펙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떨어지는 걸 언제까지 좀 지연시킬 거냐가 사실은 관건인데 구글도 영원하진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고 있었던 세상 체계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 체계를 갖고 있고 그 세상 체계가 우리에게 맞지 않다면 그리고 만약에 구글이 그걸 무료라고 하는 세상 체계를 끝까지 쫓아가서 인간의 집중력과 시간을 자기네들이 갖고 와서 돈으로 치환할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무료로 만들 수 있었다면 사실은 뉴턴이 그동안 300년 동안 만들어왔던 상대성 이론에 만들어진 이 세상 체계를 다 붕괴시키고 구글만의 세상 체계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네. 사실 이건 허구거든.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또 유튜브 활동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과연 10년 뒤에도 여기가 계속 이렇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까 뭐 싸이월드 얘기도 나왔지만 흥망성쇠를 그냥 멀찌감치 지켜만 봤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뭐 선 현상 후 반응이었지 우리는. 네. 근데 이제는 선 예측 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도 예측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구글은 진짜 막강하다고 난 여겼고 네.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었는데 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네. 종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예. 또 구글을 기반으로 한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들도 이걸 알아야 될 텐데 이거에 관심 가는 유튜버가 몇이나 될까 싶다. 정말 없어요. 저 말고. 저는 좀 관심 가거든요. 지금 대표님 말씀 듣고 근데 이게 정말 그러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전에 이제 계속 강연들도 그렇고 대표님 말씀 들으면은 세상 영원한 거 없고 세상은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 물 파도를 잘 버티지 않으면 도태되기 십상이고 항상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왜 이렇게 저를 무섭게 하시죠? 미안해. 미안해 나왔습니다. 아, 미안해. 유튜브 없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당장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네. 그 시기를 언젠가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아니, 팁을 하나 드리면 네.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없애지 말고 그 데이터들을 잘 정리해 놓으세요. 정리해서 이 자기만의 스토리지에 저장 장치에 갖고 있으면 유튜브가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그 컨텐츠를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 그죠? 그치. 네. 그래. 본격 문상훈 공포심 유발 방송 꼬리공탕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뭐 각자의 위치에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준비할 것들을 잘 준비해야지 네. 우리가 편히 늙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예. 이런 거 준비 안 하면 늙어서 고생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도 많은 오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동우 대표님 시간 되실 때마다 자주 나와주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네. 펜트하우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초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꼬리공탕 다음 주에 더욱 핫하고 여러분들 혹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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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바이.